자, 프론티어 팟캐스트 동심편. 우리가 아직 동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뭔가 동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찍고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우리잖아요, 질문이.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단 우리라는 그 틀로 봤을 때는, 하는 짓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동심이 남아있는 새끼들 같다 라는 결론점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이제 하는 짓이 애새끼가 그 자체예요. 그냥 일단 아무래도 좀 오래 봐왔는데, 성인 되고 나서도 좀 오래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짓이 영락없이 이제 동심에 머물러 있다. 뭐 그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가끔씩 그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약간 좀 무지성이라 그러죠. 그냥 대책 없이 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니면 뭐 추억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런 약간 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본 걸로 있어서는 동심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동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나는 동심이 뭐 별게 아니라 그냥 뭐 순수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돈이 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나도 알바도 하고 있고 너도 알바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그 순수한 본인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지키는 것이 이제 본인의 그 영혼한테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심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좀 긍정적인 그런 모먼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신났던 순간이 언젠지 그걸 이제 한번 찌끄러 보세. 봄새 찌끄러 봄새. 이거는 뭔가 과거를 약간 주마등처럼, 죽진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되짚어가지고 약간 타임립스를 해봤는데, 도르마무처럼. 그래가지고 분명 최근에도 재밌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뭐 친구들과 뭐 여행을 간다던가 가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떠들고 노는 거,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뭔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은 막 질문이 생각 없이 재밌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 진짜 생각 없이 재밌었나? 근데 성인 되고 나서는 약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뭔가 재밌게 놀아도 약간 다음날을 걱정하고, 뭔가 딱 그 노는 와중에도 갑자기 뭔가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서 뭔가 다른 세상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요즘에도 놀면서 몇 번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뭔가 진짜 생각 없이 놀았다라고 내 기준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진짜 생각 없이 놀았던 때가 언제냐,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일단 그 시절 자체가 진짜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뒤가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점축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성 그 자체. 그 보통 점심시간에는 쓰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장을 반만 먹고 그 골대 하나만 썼단 말이야. 그래서 골키퍼 한 명 세워놓고 그냥 팀을 짜가지고 이제 골대 하나로 팀전을 했었는데, 그 팀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팀이 볼을 잡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가서 뺏어버리고, 그 팀이 의미가 없어. 지 팀 공을 뺏어버려. 지가 골 넣겠다고. 그 정도로 이제 무지성이었다. 아주 그냥 아수라장의 현장. 미치광이들 뿐인.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 울릴 때쯤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엄청 멀리 찬 공을 이제 교실까지 주워와야 되는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찾는데, 이제 학교 완전 끝에 기숙사 옥상까지 그 공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결국 그 공을 찾지 못했던.
하여간에 엄청난 이제 광란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야 그때는 진짜 뒤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라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잠깐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냥 아주 생각 없는 새끼네. 고등학교 3학년에 말이야.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이야. 점심시간에 축구나 하고 말이야. 나는 근데 고등학교 때 좀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제일 생각 없었던 것 같아.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없었어. 그냥 그때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공부 그냥 벼락치기 스타일로 했어 그냥 맨날. 근데 잘했지 뭐. 공부는 원래 벼락치기를 좀 체질에 맞는 스타일이라 공부는 괜찮게 했는데, 평소에 공부를 아예 안 했고 그냥 그런 거 했지. 그냥 뭐 만담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제 거기서 순발력이 많이 길러졌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신났던 순간인데 능력이 길러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아예 그런 거지.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듣고 거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말을 해가지고 그걸로 약간 브레인스토밍식 대화, 그럼 1분씩 만담, 그런 느낌인 거지. 나는 지금도 그냥 그런 거 할 때가 재밌고, 그리고 뭔가 혼자 있을 때는 재밌게 있는다기보다는 생각 자체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좀 사색에 잠기고 뭔가 어떤 주제에 꽂혀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예 그냥 무지랭이 스타일로 뇌가 없이 그냥 생활해버리는, 그냥 눈 뜨면은 바로 그냥 만담하러 가는 거지 친구들이랑. 그런 스타일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가 제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00년대생만 공감하는 추억을 우리가 한번 말해보자. 하나도 되고 뭐 여러 개 생각나면 여러 개 해도 되고. 아 이게 00년대 생만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약간 세대를 좀 좁혀가지고 그 시절에 유행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래도 이 질문과 좀 적합하려면은 만화들도 약간 좀 장편의 그런 모든 세대가 접할 만한 만화가 아니라 그 당시 짧게 했었던 그런 만화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 이제 유켄도라는 만화가 있거든. 레전드. 그게 엄청 짧단 말이야. 그냥 근데 그냥 유캔도가 아닐 거예요. 마법 전사 유캔도인가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 마법 파워 전사 유켄도 막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엄청 짧아가지고 뭔가 그 당시에 00년대생이라면 한 번씩은 무조건 봤을 법한 아주 그냥 미친 만화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즌이 하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이제 다른 세대 분들은 쉽게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래서 그 장난감 같은 것도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그 키 같은 거 막 학교에 가져오고, 그래서 엄청 이제 장안의 화제였다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짧게 한 만화들,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00년대생들만 좀 이제 유독 좀 많이 알지 않나? 우리 세대에 되게 유명했던 만화들이 뭐 그거 아니더라도 파워레인저인데 이제 다른 파워레인저 말고도 이제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바쿠간은 오프닝에서 동그란 바쿠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막 도시를 주인공들이 걷고 있는데 그 어린애들 위로 우박처럼 바쿠간이 내려오면서 이제 음악이 시작되죠. 그래서 뭐 그런 만화들 되게 뭔가 엄청 유명하진 않았는데 그 짧아가지고 그 당시에 막 투니버스나 재능 TV에서 했던 그런 만화들이 뭔가 00년대생들
딱 들었을 때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만화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또 뭐가 생각났냐면 그 게임 중에, 플래시 게임 중에 천공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 00년대생이 그거 열광을 했냐, 이제 컴퓨터 시간에 이제 맨 뒷자리 가서 그걸 보면은 이제 온갖 새끼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 그 입히라 가지고 막 붙어서 막 싸움 나고. 그래서 그런 플래시 게임들 또 00년대생이라면 또 환장했지. 천공대전 키보드 하나로 1, 2피를 나눠서. 근데 키보드가 또 컴퓨터식 키보드는 개 좁아. 그래서 어깨에 부딪힌단 말이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굉장한 그 전투를 했었지. 근데 이게 우리가 00년생들이 공감하는 추억을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경험에 국한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보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내 생각엔 닌텐도 DS. 왜냐면 닌텐도는 시기가 지나면 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거였지, 닌텐도 DS랑 3DS. 나 같은 경우는 3DS까지는 이제 가지는 못했고, 이제 DS도 굉장히 뗐어가지고 그냥 있는 때 없는 때 옆집 친구 어머니 때 다 때를 긁어 모아가지고 닌텐도 DS를 뭐 사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3DS가 그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거야. 그냥 바로 3DS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DS를 이미 사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3DS를 또 사준다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똑같은데 기능 몇 개 추가된 그거라서. 카메라 달려있었지 3DS. 카메라 달려있고 그 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조금 더 많아졌었지. 그래서 나는 너무 갖고 싶었으나 이게 양심상 그 때를 긁어 모아서 때를 쓴 나의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또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질 수 없는 너 like bank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3DS 게임으로 말하면은 나는 포켓몬스터 DP랑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이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뭔가 그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그 포켓몬의 신, 그 펄기와 디아루가 막 나오면서 공간의 신, 시간의 신. 하지만 나는 펄기아파였지. 왜냐면 난 파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펄기아의 색, 그 영롱한 분홍색과 보라색의 사이에 있는 그 색깔, 그게 좀 마음에 들었었고, 약간 디아루가는 기린처럼 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그 당시 초등학생 때는 거북이를 좋아했었거든. 근데 펄기아가 거북이처럼 생겨서 펄기아를 좋아했었고, 뉴 슈퍼마리오는 그때 무슨 뭐가 있었어. 무슨 비밀 그런 거 있잖아, 게임마다 숨겨놓은 거, 이스터에그. 거기서 이제 마리오를 보통 플레이하는데 뭘 하면 루이지를 쓸 수가 있었어 그때. 그래서 그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터에그를 이제 소문으로 듣고, 그 연계 소문으로 들은 다음에 루이지를 쓸 수 있게 됐었지. 이제 그 순간 초록 모자에 루이지를 플레이하는 그 쾌감. 그리고 루이지가 마리오보다 좀 키도 크고 약간 모델 스타일이에요. 마리오가 근데 조금 더 귀엽고 루이지는 약간 말상 이문세 씨 이상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외모도 좀 독특해서 좀 루이지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좀 힙스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닌텐도의 초등학생 때 추억이 있죠. 그리고 포켓몬도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닌텐도를 쓰는 친구들끼리. 그걸 이제 포켓몬 센터에 가가지고 포켓몬을 자기가 그 정성 들여서 키운 포켓몬을 서로에게 버릴 때 그런 쾌감들, 그런 DS의 좋은 추억들이 있죠. 다음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제일 진심이었던 게 뭐였냐. 뭐 누군가한테는 운동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게임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찌끄려 보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저학년 때는 약간 만화 같은 거에 진심이었던 것 같고, 고학년 때는 한 4학년 넘어가서부터 그 4학년 넘어가서부터 진짜 엄청 친한 친구들을 그때부터 만났었는데, 뭐 지금도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과 그 게임을 막 시작을 하면서 아마 그때 온라인 게임이라는 걸 처음 했을 거야. 그 전까지는 막 그 주니어 네이버에 있는 막 플래시 게임 하다가 그때 처음 하는 게임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메이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그때 넥슨에 있는 이제 온갖 온라인 게임을 집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메이플,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뭐 카트라이더, 버블 파이터, 뭐 바람의 나라,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서든 어택. 그때 난 넷마블 서든 어택에서 넥슨을 넘어갔지. 뭐 테일즈 런너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지. 온갖 온라인 게임을. 지금 뭐 해봤자 뭐 롤이나 이런 거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게임을 그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게임이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때 메이플 스토리를 5학년 때인가 했을 때 그 버닝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치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 아침 8시에 컴퓨터를 켜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엄마가 뭔가 되게 혼내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컴퓨터를 한다 그래서 엄청 오래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서 자제력을 잃고 그냥 몬스터를 마구잡이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또 났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PC방 다니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PC방도 자주 가고 친구들이랑, 또 이제 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놀았던 것 같고, 되게 다 게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그때는 그냥 주말 되면은 PC방 가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또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래 오래 하지는 못하고, 그때는 2,000원 내면은 한 4시간 줬거든. 그땐 거의 2배였단 말이야. 그래서 딱 2,000원 내고 딱 4시간만 하고 맨날 주말만 되면은 그렇게 가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다른 건 그렇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억은 나는 거 보면은 진짜 게임에 뭔가 온라인 게임에 진심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 그때 메이플이 참 재밌었지. 시그너스가 나왔을 때였지. 그때는 나는 운동은 뭐 관심이 아예 없고 지금도 별로 없고, 게임 지금은 게임을 거의 그냥 안 한다고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때는 그래도 게임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그때 뭐 아까 말한 게임들 당연히 우리가 뭐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게임을 했었지. 근데 나는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 게임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일단 메이플에 그때 시그너스가 나왔을 때 나는 스트라이커라는 캐릭터를 했었어. 그 해적 초록색 상어를 막 날리면서 그런, 이제 그게 약간 라임 그린 그런 색이셨을 거야. 그 초록색 상어가 막 나가면서, 근데 그 색깔이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단순히 그 스트라이커가 쓰는 스킬들의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원래 캐릭터 정하기 전에 스킬 같은 거 막 찾아보거든 나는. 그래서 그걸 막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바람 투더 탑으로 상어가 나가는 순간 그거를 보고 매료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래서 메이플은 그게 재밌었고, 나는 그 다음으로는 테이즐 런너 재밌게 했던 것 같아. 테이즐 런너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 그 당시. 그리고 그 성우분들이 떨어진다 이것도 좋았고, 그 비주얼들이랑 그 막 초등학교 때 하는 행동, 뭐 뒤로 달린다던가 그런 거, 그런 점들이 되게 뭔가 메리트가 있었고, 약간 그 긴 목도리,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긴 목도리를 휘날리면서 막 달리는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엘리샨가 무슨 게임 있었어. 말 타는 거. 말 타는 거. 그게 아마 내 기억으로 그 광고를 아이유 씨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 그 게임이 너무 정서에 잘 맞았어. 그 말 타고 말 키우고 막 채찍 때려가지고 빨리 달리게 하고 그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그리고 분위기도 약간 그 모모네케 히메 스타일로 중세 느낌 나고 어 평화로운 느낌. 그리고 자연 있고 뭐 시골 있고 막 백말 타고 달리면서 그리고 막 당근을 줘 말한테 그런 이제 힐링인데 뭔가 그 당시의 힐링 게임들은 그런 느낌이었어. 무슨 동물의 숲, 닌텐도 3DS 동물의 숲 이런 그런 이제 아기자기하고 캐릭터도 동글동글하고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의 힐링이었는데 뭔가 그 차별점이 있는 힐링 게임이고 또 뭐 중세 시대고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게 진짜 내가 달리는 것처럼 물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진짜 달리는 것처럼 그런 그 속도감이나 막 흔들리는 거 말이 흔들리는데 그 화면도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 세 가지 게임이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엘리샤가 섭종을 일찍 했단 말이야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 그 아기자기한 게임 유저한테 짓밟혀가지고 중세시대가 결국 하락하고 말았는데 그게 나는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그 엘리샤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하진 않을 것 같아. 지금은 게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감정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느껴? 뭔가 딱 결론만 말하면 더 컸던 것 같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뭔가 뭘 해도 되게 좀 무던하고 아니면 좀 신나게 논다고 해도 진짜 내가 신나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신나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억텐이라 그러지. 그렇게 띄우는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지. 옛날에 그냥 재밌으면 웃고 막 그냥 막 심통나면 울고 막 떼쓰고 아무래도 그건 그 시절이기 때문에 감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뭔가 몰입도라고 하죠? 몰입도라고 하지? 방금 한 게임 얘기를 예로 들어봤을 때 지금은 게임을 해도 뭔가 시간 때우기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그때 이제 진짜 몰입해서 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메이플 일어나자마자 막 밤새기 밤 잠잘 때까지 막 하고 몰입해가지고 PC방 막 자리만 터놓고 애초에 전 질문도 그거잖아. 얼마나 진심이었던 게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나온 걸 봐서는 그 정도로 이제 진심이다 라는 게 결국에는 감정 자체가 더 그렇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막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재미는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백을 맞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적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뭐 선물을 하나 사준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이나 먹을 거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캐시? 또 문구점에서 파는 틴 캐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게임에 쓰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한 10,000원 정도면 되겠지 하고 10,000원 사준다 그랬는데 아 절대 안 된다.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15,000원이 있었어야 됐어. 아 그래서 이제 15,000원을 어거지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커라는 게임에 나오는 신규 총을 딱 사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런 일화만 생각을 해도 아 지금보다는 훨씬 뭔가 이런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 되게 진심 약간 그런 열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 단순히 뭐 그때 더 컸던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차이가 엄청 크다. 지금은 무던한 편이지만 뭔가 옛날에 나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던 일이 없는 것 같아. 감정의 폭적인 면이 맞아 감정이 그때는 지금은 안 되면 많은데
그때는 내가 막 가지고 싶었던 거를 막 게임상에서 막 퀘스트를 못 깬다거나 아니면은 게임이 굳이 얘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간 체육 대회를 한다. 그럴 때 뭔가 승부욕 같은 게 엄청 더 컸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감정의 폭이 굉장히 이게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때가 더 컸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뭔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팀캐시란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떠올려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 나는 감정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느끼지는 않아. 왜냐면은 과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좀 우리가 추억이 최근 일이면 이렇게 막 감정이 크다고 느끼지가 않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인데, 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좀 별일 아닌 일인데도 괜시리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때 감정이 나쁜 감정이 거의 없게 느껴지고 좋은 점만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최근에도 지브리 아니메주? 애니메주인가? 아니메주 전시 갔던 것도 난 되게 기분 좋았어. 기분 좋고 되게 즐거웠는데, 그게 너무 최근 일이라서 지금 막 그렇게 큰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때 이 일을 또 생각해보면, 그거 전시장 가가지고 원래 우리 브이로그 찍어야 돼가지고 멘트를 안 해야 되는데 둘이 신나가지고 그냥 멘트가 비질 않았단 말이야 그때. 뭔가 그런 거 1년 뒤에 한 번 더 바라봤을 때 좀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또 떠오를 것 같고, 감정도 뭐야 그때 좀 우리 오래 찍어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했어. 피곤하기도 했는데 뭐 나중에 생각하면 피곤함도 생각 안 날걸? 그냥 기분 좋았던 것만 떠오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추억 보정이라는 말이 있지. 뭔가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걸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과거로 가면 더 갈수록 나를 좀 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막 1년 전에 갔던 뭐 여행인데 그거를 이제 3년 전에 갔던 여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1년 전에 갔던 나는 정상인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3년 전에 갔던 나는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 아까 내가 무슨 축구 얘기한 것도 그때 우리 진짜 미친놈이었지. 미친놈들이지. 그럼 더 과거로 가면 그때 진짜 더 미친 새끼들이지. 막 이렇게 되면 막 호들갑 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나도 그걸 이제 동의를 하고, 과거에 그 장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디테일적인 면을 느끼질 않아, 과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디테일이 빠지고 그 감정이 이제 좋았던 감정만 남아 있을 때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 감정이 지금보다 더 크다고 느끼냐? 아닐 겁니다. 추측상으로. 아닐 거고, 최근에도 좋은 감정의 일들 많았던 것 같지만 지금 감정이 너무 최근이기 때문에 약간 숙성이 덜 됐다, like 와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은 너에게 동심은 정확히 뭐야? 동심. 너가 느끼는 동심이 뭔지. 내가 느꼈던 동심. 나는 뭔가 도피처라고 생각을 해. 이게 도피처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지치는 순간들 있잖아. 뭐 일에 치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 관계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마다 근데 나는 하나의 힐링적인 요소로 약간 과거를 그냥 생각하는 거? 옛날 사진을 꺼내본다던가 그런 거를 그냥 추억함으로써도 되게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게 있고, 그냥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생각만 해도 뭔가 기분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뭔가 나는 이 동심을 되게 삶이 지칠 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그걸 함으로 있어서 쉬어가게 된다? 진짜 그게 쉬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한번 돌아보는 그 행동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생각을 해. 뭔가 그래서 그런 되게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엄청 몰입을 하려고는 안 하지.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생을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뭐 그때 그랬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딱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결국에 동심은 뭔가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동심이란 건 결국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취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나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동심은 난 그냥 순수함? 이제 그 순수함이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먹어가면 갈수록 그게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순수함이 없고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른이라고 평가를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렇지만 또 아는 것 같아. 순수함을 어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을 때 그걸 유치하다라는 말로 너무 재단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동심을 가지고 이제 나는 반드시 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낭만을 좀 쫓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순수함이라는 낭만이 동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쫓아가야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 좀 시니컬해질 수 있다. 그 현실적으로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영혼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니컬함을 좀 덜어내고 동심을 좀 찾으면은 좋은 삶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나는. 동심과 유치함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 어, 동심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뭐야,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 본다거나 뭔가 그냥 잠기거나 그러는 게 동심인 것 같고, 유치한 거는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뭐 태도, 이런 게 진짜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게 난 유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 이제 어른 제국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극장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짱구 엄마랑 아빠랑 거기 이제 다른 애들의 이제 다 부모님들이 갑자기 그 무슨 빌런이 뿌린 향기를 맡고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냥 막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밥 우걱우걱 먹고 진짜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뭐 어렸을 때 하는 그런 놀이를 한다 그래서 유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애같이 보이니까 뭔가 유치해 보이잖아.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좀 태화한 그런 모습들이 유치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그냥 놀이를 하는 거는 동심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과거 회상적인 그런 걸 했을 때 진짜로 뭔가 애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게 유치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게 소위 말해서 좀 땡깡,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된다고 막 이거 그냥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단비처럼, 그런 단비의 무브, 그런 게 좀 유치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유치한 것 같아. 남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용기 내서 말을 했는데 그거 안 돼. 그게 되겠어 그게? 이것도 난 진짜 유치한 것 같아. 그게 어른이 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그 어른들이 너무 유치한 거야. 그 행동이. 왜냐면 근거가 없는데 그 주위에서 주어들은
소리를 듣고선 뭐 남을 그렇게 재단을 하는 거지. 너 그거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거 안 돼. 왜냐면 주위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거 이제 확률이 그게 되겠어? 나 안 돼. 너 그 정도 아니야. 이런 말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행동인데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날개를 꺾는 거지. 그런 행동들이 나는 오히려 너무 유치하다. 말 그대로 좀 유치원생이 할 법한 그런 떼쓰고 무지성 비난하고 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네 집 거지래. 이런 거잖아. 약간 그런 이제 책임질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만약에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뭐 예술계통 아니더라도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말을 절대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친구끼리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장난으로 이거 완전히 병신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뭐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이지랄을 떤다거나 그게 진짜 유치해 나는. 그 사람이 그걸 해봤겠어? 그럼 어디서 주워 듣고 판단하는 거지. 그런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죠. 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다음은 철든다는 건 동심을 버리는 걸까? 이런 질문 한번 찌그려 볼 테니까 답변을 한번 찌그려 봐. 저는 동심은 오히려 철이 든 사람들이 더욱 더 잘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외면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이 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잘 돌봐주고 한 번씩 찾아봐주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뭔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동심으로 과거로 막 추억을 한다는 게 단순히 뭐 그땐 그랬지 할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진짜 막 성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게 설령 뭔가 나쁜 기억이었더라도 그거를 뭔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딱 아까 했던 말처럼 과거에 내가 있기에 지금인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뭔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 나는. 어쩌게 보면 동심이란 게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 과거를. 철이 드는 거랑 동심이랑은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철이 안 들 사람이면은 그냥 동심이 없어도 철이 안 드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 동심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 자체가 이제 못됐기 때문에 딱히 동심이랑 관계없이 오히려 동심을 잃고 이제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인데도 진짜 성숙하다면은 뭐 상대를 더욱더 존중을 하면 그런 철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심과 뭔가 철드는 거는 같은 동일선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태생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러면 철이 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철이 드는 건 이건 것 같아. 나는 철이 든다는 게 막 사회에 찌들어가고 막 뭔가 삭막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어른스러워진다? 이게 앞에 말했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차치를 하고 뭔가 상대를 존중하고 딱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약간 어찌 보면 뭐 그런 거지. 자기 일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과정이 되는 게 나는 철이 드는 것 같아.
나는 철 든다는 게 동심을 나도 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철이 드는 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원래 어린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 약간 그런 점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게 좀 성숙하고 철이 든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동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동심은 난 아까 말했듯이 순수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함을 가지고 철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물론 어렵지. 그래서 뭐 잘 없지. 근데 뭐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뭐 빠니보틀 씨, 그리고 뭐 유재석 씨, 기안84 씨도 약간 철이랑 동심이랑 뭔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본인이 좀 너무 시니컬해지지 않았나?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동심이라는 것이 이제 유치한 것이고 버려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조금 낭만을 찾을 필요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주장을 그분에게 하고 싶어. 그리고 다음은 지금 어른이잖아. 나이가 어른이잖아. 근데 동심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없어도 되잖아, 사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철 든 상태로 남 배려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심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그런 것들은 이 상태가 어른이잖아. 근데 그 어른이 됨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뭔가 어떤 숨통이라고 생각을 해. 어린이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이 꼭 해야 되는 행동들이 막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뭐 시켜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 그냥 뭐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되고 뭐 나이 먹었는데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그리울 때가 있잖아. 과거가 누구라도 그런 그리움을 뭔가 해소를 하려면은 그래도 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인간이 먼 곳을 떠나가면 그 향수병을 겪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온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과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뭔가 향수병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심해지면 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또 하지. 근데 그렇게 막 심한 질환이 아니어도 뭐 누구든 다 그리움을 한 켠에는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동심이 그런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또 그거를 사회에 지금 내가 사는 현생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그리움을 해소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약간 심리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 나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어른이 됐는데 동심이 왜 필요하냐? 왜냐면 어린이들한테는 동심이 필요가 없어. 동심이어서 어린이가. 어른이 필요해, 동심은. 어른은 동심이 없어서 필요해. 어른은 동심 없이 살면은 좀 자아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본인을 좀 잃게 될 확률이 높아. 약간 순수성을 잃고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면은 본인이 누구였는지를 좀 잃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나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이 좀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해. 자아 없이 사는 거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일로 그것을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본래 자신, 그런 순수함,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뭔가 영혼적으로 죽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은 진짜 개꼰대가 되는 거야. 영혼적 사망. 약간 본인의 순수성이 없고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세상을 너무 보려고 하면은 자아가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필요한 게 동심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다음은 동심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 뭐라고 생각해? 나는 동심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는 그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뭔가 공감을 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렇게 동심이 있는 사람은 그 과거에 있던 경험을 되게 좀 온몸으로 체감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동심이 지금 없는 사람이면은 그 과거에 있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막 우리가 막 호들갑 떠는 것처럼 그렇게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제 동심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뭔가 과거를 되게 인상 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도 되게 생생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뭔가 단순히 기억력이라기보다는 뭔가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의 폭이 되게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뭔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도 잘할 것 같고 뭔가 공감하는 것도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 동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세대에 있었던 그 세대를 아우르는 뭔가 그 시점의 추억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잘 간직하고 있다면은 뭔가 다른 사람의 동심도 더 끌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그거를 되게 잘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더 깊다고 봐 나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동심이 있는 거랑 공감이랑은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성향이 뭐 쉽게 말하면 F인 사람이 있고 T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고 동심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성은 약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단 말이야. 근데 순수해. 동심이 있어. 그게 보여.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 동심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는 자기 표현. 자기 표현 같은 거지.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고 표현을 꾸며내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뭔가 장점이라고 말하면 하나 더 있는 거는 매력적인 거지. 그 사람이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현실에서 동심은 약간 사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질문이 좀 복잡해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자면 일단 사치는 아니고 생존 기술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 생존 기술인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동심이 사치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생존을 한다거나 그런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어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벌어먹고 살잖아. 동심이 꼭 있어야지만 사회에서 막 생존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걸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돈벌이가 아니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공감대? 이런 동심이 있으면은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꼭 회사 생활만 사회생활이 아니라 친구들과 뭔가 감정을 교류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같은 세대라면 뭔가 더욱더 공감하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로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생존 뭔가 그런 요소는 아니어도 사치라고 보기에는 동심이라는 것은 뭔가 대화함에 있어서도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동심은 사치냐 생존 기술이냐로 나누자고 했을 때 사치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존 기술에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데에는 사실 시니컬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순수한 사람보다는. 뭔가 좀 매사에 잴 줄 알고 사안을. 뭐가 더 이제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해버릇하고 그런 사람이 생존을 더 잘 할 것 같아. 순수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동심이 약간 현대사회에선 사치처럼 느껴진 것 같아. 근데 뭔가 길게 봤을 때는 동심이 있는 사람이 인복이 많지 않을까? 그 거의 생존하기 위해서 좀 계산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이런데 순수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인복이 많지 않을까? 그 다른 사람도 본인한테 진짜로 대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사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 동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나 순간 있어? 요즘에는 내가 뭐 인스타 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뭔가 옛날에 되게 가지고 놀았던 어떤 게임들이나 막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볼 걸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진짜 엄청 나도 잊고 살았던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막 그 막 폴더폰으로 하는 게임들 있잖아. 그 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있었는데. 리듬 스타 막 그런 거 있고 그 막 곰 세 마리한테 막 무슨 밥 주는 그런 게임도 있고. 막 어쨌든 간에 그런 엄청 옛날 기억에서 잊고 살은 그런 거를 막 올려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뭔가 요즘에는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 거기에서 천공대전도 되게 오랜만에 봤고 그래서 뭔가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순간을 요즘엔 느꼈었고 뭔가 장소는 나는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옛날에 살던 집 앞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것만으로도 뭔가 그곳을 자주 가지 않았다면은 되게 추억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이 동네에서는 계속 살았는데 동네 안에서 뭔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사는 곳은 뭐 근처라도 노는 무대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곳을 뭐 자주 가진 않았어. 왜냐면은 뭐 어쨌든 주택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거기 장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들리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옛날에 내가 살던 데를 이렇게 골목을 걸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진짜 엄청 옛날에 놀던 그 추억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래.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우리가 막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 그런 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막 들르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뭔가 그런 간만에 느끼는 감정 때문에 추억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뭔가 추억을 느끼고 싶다면은 옛날에 살던 그런 골목이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번 돌아봐라.
그럼 이제 추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뭔가 안 갔던 분들이라면. 나는 장소는 그냥 저기 놀이터? 저기 백일동 놀이터 저기서 되게 많이 놀았고 좀 비비탄도 쏘고 막 주변 집에 민폐도 끼치고 벨티도 하고 거기서 뭔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많이 놀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걸 그렇다고. 그리고 순간은 그런 느낌이지. 유행이 도는 걸 볼 때. 유행 같은 게 사이클이 오잖아. 근데 그게 뭔가 우리 연도 차례가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 최근에 우리 그 빈티지 브이로그에서도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이런 그 옷들이 요즘 다시 뜨고 있는 거고 그때 입었던 옷들이 길거리에서도 보여. 그런 이제 유행이 도는 걸 느끼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것에서도 과거로 좀 회귀하는 컨텐츠들 같은 거 포스터라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컨셉 사진 요즘 아이돌들 컨셉 사진 같은 것도 우리 00년대생들이 그 당시에 봤던 그런 컨셉 사진이들이고 그런 걸 보면 또 그때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있지. 약간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두 군데 놀이터랑 유행이 돌아오는 거 그리고 동심을 깨워주는 컨텐츠 하나 뽑자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그 웨알프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올린 이제 문구점 월드컵이랑 추억의 게임 음악 월드컵 이제 그 두 개가 진짜 동심 끌어올리기엔 최적의 컨텐츠다. 진짜 편집하면서 개웃음. 그거는 그거를 이제 다른 좀 어리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제 오래됐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딱 뭔가 한 98년 90년대 말에서 한 2000년대 초반년생까지는 무조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제 과거로 그냥 타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웨알프를 검색하시고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문구점 월드컵과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이제 게임 음악 월드컵 그걸 보면은 딱 한껏 추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웨알프의 추억 컨텐츠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좀 괜찮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들이고 좀 팬이 되어두시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가차샵을 한번 가보셔라. 안 가셨던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저희 연도에 그 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문방구에 뽑기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차샵을 가거나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거리에 그게 있잖아. 가차 기계가. 그런 거 보면 그 문구점에 뽑기 기계 달려있고 뭐 오락실 있었던 그 때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는 가차샵 추천드립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새록새록하게 깨어날 거고 제가 가차샵을 처음 갔다가 캡슐을 밟아서 깰 뻔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국룰이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더 옛날에 그 문구점에 있던 그 약간 구닥다리 느낌의 그렇게 더 만들더라고. 그 애니 가차인데 그런 식으로 동전 넣고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동심 같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국룰이지. 그 100원짜리 겹쳐가지고 그 잘 들어가지도 않아. 그 꾸역꾸역 궁전 넣어서 드르륵 드르륵 돌려가지고 그냥 딱 나오는 거. 그리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갑자기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 있을까? 나는 뭔가 내기할 때. 살다 보면은 이제 요즘엔 가위바위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있으면 약간 뭘 사 먹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만큼 이제
어린애가 되는 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승부 한 번에 완전히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맞아 어린애처럼 이제 이기면은 좋아 죽고 지면은 바로 그냥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긴 뭐는 뭐 카드 뽑기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직원한테 뽑아달라 했을 때 막 이게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 그때는 진짜 약간 뭔가 어릴 때로 돌아가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어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내기를 할 때 왜냐면은 이렇게 전통놀이 같은 거를 옛날에 했던 무슨 뭐 약간 총알맨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나이 먹어서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있다면 가위바위보란 말이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은 진짜 뭔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어. 가위바위보는 진짜 안 없어진다. 얼마나 오래됐을 거야. 가위바위보 그냥 락시저 페이퍼도 있고 그냥 짱겜부도 있어버리고 그냥 전 세계에서 초딩이 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추억 얘기할 때 그것에 리액션도 변하지 않고 내용도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 말 하잖아. 근데 맨날 재밌어. 뭔가 그럴 때 개유치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게 동심이다. 이게 바로 순수함이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약간 뭐 내가 그 흙탕물 빠진 그런 썰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빗자루를 청소도감에 던져서 넣으려고 하다가 형광등을 깬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그거 하다가 이제 그랜나루가 무슨 잔디 기계로 깎는 것처럼 뜯어질 뻔했던 그런 썰들 그런 이제 썰 얘기할 때 약간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그게 순수함이다. 그리고 이제 동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런 얘기 한번 해봤는데 동심을 좀 가질 수 있는 혹은 낭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를 우리가 찍고 있잖아. 그래서 그 브이로그를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같이 좀 순수함이나 낭만 같은 거를 되찾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어 나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홍보를 한번 하자. 이게 진짜 생각 없는 브이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 없는 게 진짜 뭐 무성의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뇌를 빼고 한번 놀아보자 해서 만든 브이로그고 뭔가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원초적이고 뭔가 그 약간 낭만도 있고 감성도 있고 눈물도 있고 추억도 있고 원망도 했지만 약간 이제는 지나버린 이제 꿈 같은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되게 그냥 정감 갑니다. 정감 가고 뭔가 그리고 색달라요. 기본 브이로그 채널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기괴함과 어떤 독특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브이로그들이 올라온다면은 시청을 한 번씩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피스 아웃. 일단 저는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뭐 스크립트를 저희가 같이 짜긴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는 좀 궤변을 의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웃기는 궤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웃긴다기보다 내가 머릿속에 이런 궤변이 있는데 너희도 한번 나의 궤변을 들어보지 않으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이야기를 스크립트를 써 나가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궤변 과연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좀 궁금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냥 팬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 그만 타시고 이제 마무리 인사해야 되니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 새끼야.
잠깐 동심으로 돌아와가지고. 까지 끝났는데 씨. 여기 마이크 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내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